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이후 매출 부진과 원자재값 상승에 금리까지 오르면서 우리 지역의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이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빚을 내 집을 산 영끌족들도 가파른 금리 인상 추이에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건규 기자입니다. 대전의 한 전기 반도체 부품 조립 생산업체. 코로나19 이후 한 해 60억 원씩 오르던 매출이 절반으로 잘리면서 운영난으로 긴급자금 2억 원의 추가 담보대출까지 받았습니다. 원자재값과 인건비 상승으로 마진율은 줄고 이딴 금리 인상으로 금융비용 부담까지 더해져서 3중 4중고입니다. 매출 감소에 부채 비율이 코로나 이전의 2배로 늘면서 신용도 하락에 따른 금리 추가 상승이 불가피해져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매출은 줄어든 상태에서 마진율은 줄어들었죠. 대출이 증가가 됐고 그로 인해서 부채가 올라가 있으니까 금리가 다만 몇 프로가 오르든 그거는 고스란히 저희가 갖고 있는 부담인 거죠. 음식업 같은 자영업자들은 사정이 더 심각합니다. 코로나 이후 영업시간과 모임 인원 제한으로 저녁 장사가 사실상 실종되면서 인건비와 임대료 충당을 위해 받은 은행빚은 갚을 길이 요원하고 가파르게 이어진 금리 인상 부담까지 늘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대출 상환도 못 갖고 있고 현재 이렇게 참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리까지 올라가지고 저희들 도무지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빚을 내서 집을 산 영끌족이나 신용대출을 받은 가계의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해 8월 이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세 차례에 걸쳐 0.75% 올랐는데 전체 가계 대출 규모로 미뤄 금리가 0.25% 오를 때마다 1인당 이자 부담이 연간 16만 1,000원씩 늘어납니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의 시중금리가 평균 1% 이상 올랐으니까 실제 가계의 빚 부담은 훨씬 더 커집니다. 제가 받을 때는 한 2% 후반 정도 받았었는데요. 작년에 금리 중간에 올라가면서 3%대로 벌써 올랐고요. 이번에도 금리 인상 소식이 전해지던데 금리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은 생활비가 좀 부담되겠죠. 내수경기 회복세는 더디고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것을 고려하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서민 가게의 살림은 더 팍팍해질 전망입니다. TJB 김건규입니다. 내일부터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 내 대형마트와 백화점, 학원과 독서실, 박물관과 영화관 등 6가지 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이 해제됩니다.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으로 서울에서 방역 패스 시행이 중단된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유지돼 논란이 발생한 데 따른 정부의 후속 조치입니다. 다만 식당과 카페, 실내 체육시설과 유흥시설, 노래 연습장 등 감염 위험이 큰 시설 11종은 방역 패스가 유지됩니다. 반면 정부가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방역 패스는 예정대로 오는 3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감염이 대전과 당진 노인 요양시설로 번지고 있습니다. 대전에선 유성구 호텔 온천장을 이용한 60대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고 이 확진자가 노래 강사로 활동하며 서구 노인요양시설에서 접촉한 입소자 1명도 확진됐는데 검사 결과 2사람 모두 오미크론 감염이었습니다. 이 시설 종사자 3명과 입소자 10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오미크론 감염 여부를 검사 중입니다. 당진에서도 요양병원 종사자 5명과 환자 18명 등 2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3명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한편 대전 동구 모 대학은 같은 학과 대학생 30명 가운데 2명의 추가 확진으로 지금까지 27명이 확진됐고 이 가운데 13명이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었습니다. 충남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제 날짜로 모두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지난 2020년 2월 충남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이후 23개월 만이며 지난해 10월 19일 천안에서 10,000번째 확진자가 나온 이후 3개월 만입니다. 한편 충남의 확진자 가운데 17,300여 명이 완쾌돼 퇴원했으며 2,495명은 격리 치료를 받고 있고 누적 사망자는 17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천안에서 7,239명으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고
남자가 1,809명, 여자 9,188명에 오미크론 감염은 38명이었으며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 40대 순으로 확진자가 많았습니다. 지난해 대전시는 바이오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며 K바이오 래퍼블을 제안했다가 최종 선정 과정에서 인천 송도에 빼앗긴 적이 있었죠. 이번엔 대전시가 대선 공약에 항공우주청을 대전에 설치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는데 대선 후보들이 경남에 설립하겠다고 밝히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서영 기자입니다. 대전은 대덕특군의 항공우주연구원과 국방과학연구소, 민간 국방 관련 연구기관이 밀집해 있어 우주산업과 국방산업의 최적지로 꼽힙니다. 때문에 대전시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해 9월 우주국방 혁신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며 각 정당의 대선 공약 반영을 요구했습니다. 청단위 행정기관이 대전에 모여야 한다는 당위성도 각 정당에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대선 후보들이 항공우주청 설립을 경남에 세우기로 공약하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지난 14일 경남을 방문한 자리에서 경남 일원의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도 우주청 설립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사천을 찾아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대통령 직할기구로 나사와 같은 우주전략본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올 한해 대전시의 시정 방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항공우주청 대전 유치의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대전시가 오랫동안 준비하고 각 당에도 건의한 사업인데 대전이 아닌 다른 곳에 우주청을 유치하겠다는 것은 지역 여론을 저버리고 산업 생태계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대전을 비롯한 충청도민들은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그 공약을 원천 무효하고 대전으로 우주청이 설립될 수 있도록 다시 공약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깊은 유감을 표한 대전시는 지역 정치권, 과학기술계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우주청 설립이 대선 공약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관련법 제정 논의도 조만간 시작되는 과정에서 지역의 목소리 반영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우주청 신설을 놓고 경남과 전남 등 지자체의 경쟁이 과열되고 있어 상황은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기껏 대전시가 준비하고 인천 송도로 정해진 제2의 K바이오랩처럼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 속에 지역의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부쩍 추워진 날씨에 영유아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호흡기 세포융합, 이른바 RS 바이러스 감염병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초기에는 증상이 감기와 비슷하지만 심해지면 호흡 곤란까지 올 수 있는데 폐렴이나 모세 기관지염으로 이어질 수 있고 별다른 예방 백신도 없다고 합니다. 조혜영 기자입니다. 나흘 동안 39도 이상 고열이 이어진 28개월 예준이는 심한 기침을 동반하며 호흡곤란 증세까지 나타났습니다. 병원 진료 결과 최근 유행하는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이른바 RS 바이러스 감염으로 확인됐습니다. 폐렴과 후두염, 중이염과 부비동염 등 합병증까지 나타나 결국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기침하고 호흡곤란 때문에 그게 가장 많이 힘들어했거든요. 고열도 있었지만 걱정돼가지고 병원에 오니까 원장님이 RS 바이러스로 인한 합병증이라고 해서 입원하게 됐어요. 이 병원 입원 병동 70-80%가 RS 바이러스에 감염된 영유아입니다. RS 바이러스는 콧물과 기침, 재채기, 호흡곤란 등을 동반하는데 자칫하면 모세 기관지염이나 폐렴으로 진행되기 쉽습니다. 이 RS 바이러스로 인한 2차 감염으로 폐구균에 의한 중이염이 발생하긴 했는데 2차 감염이 오는 비율이 원래 한 30%는 돼요. 5세 미만 아동이 감염되면 입원율이 높으며 어린아기가 감염될 경우 사망 위험률이 증가합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는 겨울철 독감 다음 가장 많은 호흡기 감염을 일으켰지만 최근 2년간은 거의 환자 발생이 없다가 올해 초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잠복기는 3일에서 5일로 감염된 영유아는 1-2주간 바이러스를 배출하며 3주 이상까지 전파가 가능합니다.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산후조리원이나 신생아실, 어린이집 등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개인 위생 관리와 적당한 거리 두기가 중요합니다. RS 바이러스 역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2m 간격의 개인 간격을 두면 에어로졸로 인한 전파를 예방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고 직접 전파를 좀 차단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당분간 RS 바이러스 확산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호흡기 증상이 나타날 경우 신속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충남 서해안에 내리던 눈이 내륙으로 이동하면서 오늘 밤까지 대전과 논산, 금산에 1cm 안팎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또 대전과 세종에 내려졌던 한파주의보는 해제됐지만 천안과 공주, 청양과 계룡, 금산 등 충남 5개 시군에 내려진 한파주의보는 내일도 이어지면서 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은 계룡 영하 13도, 천안 영하 11도, 대전과 세종 영하 9도 등 영하 13에서 영하 8도의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춥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지역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대전 전통시장과 주변 상점가에서 온통대전을 사용하면 기본 10% 외에 추가로 3%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 지역 전통시장 47곳에 입주했거나 상점가에서 영업하는 3,300여 개 점포에서 최대 13% 혜택을 받게 되는데 골목형 상점가로 등록된 중앙로 지하상가와 마치광장 상점가, 중리 비례동 골목상가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추가 할인은 미리 확보한 예산 20억 원이 소진되면 종료됩니다. 초등학생과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겨울철에 이례적인 집단 식중독 의심 증세가 발생했는데요. 대전에서 70명 가까운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이 같은 업체가 만든 도시락을 먹은 뒤 집단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인 건데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김진석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대전 대덕구의 한 초등학교는 모 급식업체가 만든 하이라이스 도시락을 급식으로 주문했습니다. 도시락을 먹은 후 학생 17명이 갑자기 설사와 복통을 호소하는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였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의 조사 결과 대전의 초등학교 8곳과 그에 딸린 병설 유치원의 방과후 학교에 같은 업체의 도시락이 지급됐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68명의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이 설사와 복통 등 집단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였습니다. 이후 같은 증세를 호소하는 학생은 더 늘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하이라이스 도시락에 이상이 있을 가능성에 염두를 두고 학생들의 검체와 남은 음식물 시료를 채취해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교육청은 하이라이스가 점성이 커 씹는 과정에서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경우가 간혹 있다며 이 과정에서 변질 가능성을 조사 중입니다. 식중독이다 아니다가 정확하게 판명난 게 없기 때문에 보존식과 역학조사한 거랑 관련 부서에서 일치 여부 같은 거를 조사하실 거예요. 보건당국은 급식업체가 17개 학교와 병설 유치원에 도시락을 납품했는데 나머지 9곳에서는 탈이 없어서 일부 솥에서 하이라이스가 식는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대한약사회가 의약품을 고가에 판매해 논란이 된 약사 A씨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면허 취소를 요청키로 결정했습니다.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는 A씨의 여러 비상식적인 행위로 볼 때 약사 역할을 수행하기 부적합하고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대전 유성구 복명동에서 약국을 개업한 뒤 마스크와 두통약 등을 5만 원에 판매하고 환불해주지 않아 논란이 됐으며 결국 지난 12일 폐업했습니다. 대전고법 형사 3부는 10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카이스트 조교수 43살 A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19년까지 대전 모텔 등지에서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0대와 3차례 관계를 맺은 혐의로 1심은 A씨에게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지만 A씨는 청소년인 줄 몰랐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성이 짙게 화장을 했더라도 외모나 목소리 등이 실제 나이를 초과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성매수 횟수도 3차례여서 단순히 충동적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세종시의 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대형 상가를 숙박시설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제73회 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출장이나 여행 목적으로 세종을 찾은 분들이 숙박시설이 부족해 대전이나 청주에서 숙박한다며 비어있는 중대형 상가를 숙박시설로 리모델링해서 주변 상권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상 의원은 이와 함께 생활권 특성에 맞는 다양한 업종이 들어설 수 있도록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